이제 남이네요. 윤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원 복도에 울려 퍼진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강도연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동자는 흐릿하게 떨렸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도연의 뒷모습은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었습니다. 법원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이혼의 실감을 대신해주는 듯 했어요. 복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부부가 저 여자 불쌍하다라는 말을 흘렸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떨어진 서류를 하나씩 주웠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결혼증명서의 이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오자 겨울 햇살이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이미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서진은 그 장면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당일의 꽃이라니 누구에게 주려는 걸까? 그녀는 차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작은 선물 상자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짧게 전화 통화를 마치고 차를 몰아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탁자 위엔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창밖에 비친 도심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전화기 화면엔 딸 유진의 이름이 떴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병원으로 향하던 남편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죠. 평생 함께한 남자가 이제는 타인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서진 남편이 젊은 여자 만났다더라. 시장에서 고개를 맞대고 속삭이던 사람들의 입가엔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서진은 들리지 않는 척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등 뒤로 따라붙는 웃음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이봉투를 든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모르는 게 많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어느새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녁 무렵 딸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서진은 짧게 대답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죠. 손님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닦으며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원룸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도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미소가 지금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달력을 걸었어요. 밤이 깊자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의 회사 이름 그리고 주소가 떠올랐지만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끝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강도현 요양병원 근처에서 자주 목격.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서진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정보는 짧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마 그 여자?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도연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흐린 오후 윤서진은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인터넷에서 찾아낸 병원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려 있었어요. 차가 요양병원 앞에 멈추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엔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익은 번호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색 세단 강도연의 차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잠시 후 병원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약봉투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휠체어에 앉은 노부인을 살뜰히 챙기며 웃고 있었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여자 바로 그 여자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서진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던 거야? 그녀는 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옆 벽면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전문 병동 확장 개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상한 찜찜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죠. 아니야, 변명일 뿐이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병원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무심히 묻는 척했죠. 혹시 강도연 씨라는 분, 여기 환자 보호자 맞나요? 직원은 잠시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연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조수석에는 핑크색 스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본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목에 걸린 목걸이를 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비 내리던 오후 윤서진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보낸 사람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현. 그녀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봉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 몇 장과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병원 영수증이지?
그녀는 종이를 몇 번이나 뒤집어 봤지만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TV 뉴스가 켜진 거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강도연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인물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도현?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야.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마시려 했지만 잔을 쥔 손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조각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 조각 위에 맺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 글씨가 유난히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급하게 쓴 듯 삐뚤어진 글자들이 남편의 마지막 흔적 같았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못했던 거야? 창밖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봉투 속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앞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했습니다. 윤서진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눈앞에 검은 리본엔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조문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스며들었고 희미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정 속 도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편해졌나요?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복장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서진 씨 맞으시죠? 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꼭 전해달라고. 간호사의 말에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도연과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뒤편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강미정, 내 여동생.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듯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쥐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초 도연이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다 멈췄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가족 이야기하긴 싫다고 말했었죠. 서진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 그리고 도연의 이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 여동생이었군요. 입술이 떨리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공간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선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윤서진은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길게 이어졌고 발걸음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남긴 사진과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어요. 이곳이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끝 6병동 치매 전문실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약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침대 옆에는 나이든 여성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 간호사가 앉아 기록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미정 씨 보호자분이세요? 서진은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맞아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돌아가신 오라버님이 참 자주 오셨죠. 그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평온했고 숨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 도연과 미정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뒤엔 서진 자신도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웃음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여동생을 꼭 안고 있었고 미정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병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정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엔 오라버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미정 씨, 그 사람 마음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분이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매번 오셔서 웃으시곤 했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또다시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돌아본 병실 문에는 강미정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 작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지킨 사람, 이제 내가 대신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눈물 사이로 미소가 어렴풋이 번졌습니다. 윤서진은 병원장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강도연의 서류철과 몇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분께서 여동생분 치료비를 10년 넘게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시선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대출까지 받으셨더군요. 그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신 것 같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그 병원비가... 네. 매달 오셔서 직접 납부하셨습니다. 병원장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메모를 펼쳤습니다. 서진, 미정이를 떠나보내면 우리 다시 여행 가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편의 손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날 원망하게 만든 거였군요. 병원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손에는 도연의 유품이 든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다 이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며 들꽃을 한 줌 꺾었습니다. 묘비 앞에 다다르자 마음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이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됐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묘비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이유를 알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묘역 주변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도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손, 그리고 마지막 편지. 모든 게 선명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깊은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쉬어요. 당신의 비밀은 다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발걸음이 천천히 언덕길 아래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본 하늘엔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전, 윤서진은 작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새로 들여온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햇살이 제일 잘 드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카페 한쪽 벽엔 강미정 기념 장학재단의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인이 된 남편과 시동생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옆 액자에는 도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 속 미소는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닦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창문 밖에는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에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환하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틈이 생기자 서진은 탁자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이 생전에 남긴 메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한 만큼 용서하게 된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번진 눈물은 슬픔이 아닌 고요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카페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나르며 벽 쪽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킨 사람들, 이제 제가 지켜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대답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남긴 영수증 뒷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가 참 따뜻하네요. 마치 마음 같아요. 서진은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촉촉이 젖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문 밖의 하늘은 파랗게 맑았습니다. 길가에 벚꽃잎이 흩날리며 카페 문턱에 쌓였습니다. 서진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그래도 계속되는 거죠.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페 문을 닫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 너머로 도연의 사진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사랑을.